안녕하십니까. 저는 매크마인드의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이건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자동화 산업에서의 3D 센서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은 일단 뒤에 좀 보여드리고, 먼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먼저 저희가 어떤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한 3천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인텔이나 아니면은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큰 투자사들로부터 많이 투자를 받아서 내년 정도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3D 비전이라는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18,000대 이상의 카메라들을 실제로 판매를 해서 현장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3D 카메라 단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저희는 3D 비전 카메라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본사는 중국 북경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지사는 2년 전에 저희가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등등 각각 세계 각지에 저희 지사와 그리고 대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프로젝트든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라들마다 또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KC 인증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미국의 UL 인증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CE 인증이나 이런 인증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카메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찾기 위한 비전 소프트웨어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만 사용해서 뭐든지 다 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저희도 딥러닝 기술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 딥러닝 소프트웨어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로봇이 잡을 수 있는 이제 좌표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매크비즈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공장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산 시간이 한 달 정도면 돼서 보통 로봇 납기보다는 훨씬 짧기 때문에 공급이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MTBF라고 결국은 고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지에 대한 인증도 10만 시간을 최근에 받아서 국제 이제 그 인증 업체에서 10만 시간이라는 인증을 받아서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중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처음인데, 일본계나 다른 외국계 회사들보다는 정보 오픈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의 이런 학습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매뉴얼도 충분히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접근하셔서 쉽게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혹시 3D 비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에 대한 설명 자료들도 다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여기 말고도 사실 라인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 제품들은 실제로 저희도 지금 전시회 부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물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이제 최적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카메라 종류들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하나씩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고를 때는 결국은 제품, 대상물에 대한 크기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저희 신규 제품인데 XL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m 높이에서 3000에서 2800 정도를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자동차 부품, 대형 부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먼 거리에서 자세하게 봐야 하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꼭 저희 카메라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구조광 카메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DLP 프로젝터라는 데서 이제 빛의 패턴을 쏴주고요. 그 패턴을 보고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서 그걸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뎁스 값을 읽어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빛을 쏘면은 그 패턴에서 만약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 빛이 일그러짐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그 일그러짐을 가지고 뎁스 값을 읽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에 맞게 내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품질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3D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제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저게 지금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라는 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결국은 2D 카메라는 단순하게 RGB로 해서 XY 값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지만은 3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원으로 정보를 읽어드려서 작은 점들로 물건을 표시를 하고요. 처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랑 그리고 실제로 찍었을 때에 대한 클라우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에 따라서 물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빛 반사가 심한 제품인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구조광에서는 빛 반사가 있으면은 빛을 튕겨내기 때문에 난반사가 이루어져서 클라우드 포인트 생성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잘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사 대비했을 때 결국은 얼만큼 깨끗하게 클라우드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로봇이 잡아갈 수 있는 좌표값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쪽이 좀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나온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캘리브레이션 볼이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화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주변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에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틀어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볼이라는 걸 달면은 그걸로 계속 지금 최적의 이제 정확도를 보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생산이 중단되거나 그런 내용 없이 바로 이어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요거는 아까 보정 장치에 대한 추가 설명이긴 한데 결국은 로봇에다가 직접 카메라를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상부에 고정을 하고 로봇이 그 밑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봇에다가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봇이 닿는 영역이라면 어디든지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때는 로봇이 카메라가 찍는 동안에는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라서 그래서 사이클 타임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한 스테이션, 한 위치밖에 볼 수는 없지만은 로봇이 그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다음 거를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사이클 타임 측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직접 로봇에 달 건지 아니면은 위에 치부를 할 건지 그걸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여기서 프로그래밍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보통 2D 같은 경우에는 뭐 C 언어나 뭔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거를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도 처음에 이제 제품 등록을 하고요. 제품 등록은 3D 파일을 가지고 넣어서 같은 클라우드 포인트로 만들어서 매칭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서 만들어진 클라우드 포인트를 따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실제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몇 개를 찾을 건지 그리고 어느 위치를 집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 매칭해가지고 어떻게 올라오는지 저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짜냐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는 기능들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사진을 촬영해라라는 명령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명령을 맨 위쪽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 이제 3D 대상물을 어떤 걸 인식할 건지 고르고 그리고 로봇이 어떤 자세로 가져갈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어떻게 들어가서 잡을 건지 이렇게 한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바로 구동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에서 내가 어디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이면 이 방식이 오히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능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즈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로봇 메이커에서 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로봇의 사이클 타임을 보기 위해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은 저희는 로봇이랑 연동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제대로 찍고 얘를 로봇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어떤 위치에서부터 이 물건을 가지러 갈 때 이 경로를 저희가 계획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모든 이제 경로를 다 저희 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좀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보통 로봇 엔지니어랑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상세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해도 되는지 충돌을 어디까지 감안을 하고 볼 건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들 다 넣어서 실제 사진을 찍었을 때에 대한 것도 저기서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 전시장 가시면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계획이랑 그리고 충돌 감지, 지금 출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충돌 감지가 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칭 계획도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결국은 실제로 고객사에서 사용할 로봇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로봇을 넣고 이걸 경로 계획을 아무리 해도 실제랑 맞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웬만한 로봇 브랜드들은 다 지금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BB, 쿠카, 야스카와 이런 뭐 당연히 많이 쓰이는 로봇들부터 해서 현대로보틱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같이 국내 로봇들도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인터페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 없도록 저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로봇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ABB일 텐데 지금 환학으로 바꾸면은 환학에 있는 모든 기종들이 나와 있어서 필요한 기종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로봇의 움직임 같은 것도 여기서 실제로 먼저 볼 수 있고 로봇이 이제 동작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여기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3D 비전, 그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사업이고요. 요거는 레이저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용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3K, 결국은 레이저 스캐너라는 거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레이저를 이렇게 한 줄을 쏩니다. 그럼 그 한 줄 안에 왼쪽 제품 같은 경우는 3,200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오른쪽은 4,000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3K, 4K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0개의 줄을 이렇게 쭉 이제 스캐닝을 하면은 제품 데이터의 높이 값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핀 커넥터에 이제 그 핀이 몇 개가 있는지 혹은 핀이 혹시 휘어진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랑 같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고요. 얘랑 그리고 뭔가 어쨌든 물체가 움직이든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리니어로 혹은 컨베이어로 같이 연동해서 되는 검사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앞에 구조광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레졸루션 값이 다릅니다. 맨 왼쪽에 폭이 좁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9마이크로미터까지 볼 수가 있고요. 폭이 넓어지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정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400mm 정도 볼 수 있는 제품은 105마이크로미터 정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어디다 쓰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폰 이렇게 플레이트에 대한 혹시 부품이 빠진 건 없는지 혹은 불량은 없는지 이런 높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도트 검사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표면에서 높이 값을 읽고 싶거나 유무를 알고 싶은 것들은 모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대나 3대를 같이 연동해가지고 여러 표면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본다거나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표면의 높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요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객사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같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높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될 테고 혹은 설정을 해줄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앞에 저희가 비전 설명드렸듯이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메뉴를 끌고 와가지고 어느 위치를 재고 싶다. 표면 대비 내가 지정한 표면 대비 몇 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치수 측정 혹은 홀에 대한 크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립 검사를 한다거나 혹은 결함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결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딥러닝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학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드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하드웨어랑 저희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동되는 거다 보니까는 이런 활용 호환되는 이런 것들에선 100%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응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국내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물류 회사에 들어간 건데 저기 스타벅스에 있는 그 소스류를 이제 하나씩 핸들링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결국은 상자 안에 있는 물체들을 3D 카메라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좌표값을 드리고요. 그게 로봇을 이제 하나씩 집어 가지고 공정에 흘려주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런 공장에서 사실 니즈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건 링크 제품인데 링크가 무게가 한 1, 2kg 정도는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작업자분들이 하나씩 옮기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들을 로봇으로 피킹을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빈 안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인식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어내는 과정들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의 자동화가 되게 좀 아직은 많이 좀 안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빈 피킹 앞에 거는 이제 쉬운 난이도고 요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품들이 막 무작위로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엉켜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리퍼에서 이걸 집어내는데 이거를 100% 가깝게 하려면은 그리퍼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그리퍼, 그리고 저희 비전 세 가지가 박자가 좀 맞았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를 꺼내서요. 바로 여기 투입하면 좋겠지만은 한번 바닥에 떨굽니다. 저 이유는 바로 좋은 자세로 잡아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으면은 저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은 일단은 집어내는데 일단은 최우선으로 놓고 한번 잡아서 놓은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린 걸 다시 한번 촬영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가지고 저 가공기 안에 넣어주는 그렇게 공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빈 안에 있는 피킹을 가장 많이 하는 걸 저희는 최우선으로 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어박스 하우징인데요. 이것도 형상이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조관 카메라가 형상이 간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고 특징점이 있으면 그만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어려움 없이 하나씩 피킹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현대로봇으로 한 사례인데요. 잠시만요. 소리가 있네. 보시면은 가구회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여러 가지 업계에서 사용했던 걸 좀 가지고 왔어요. 가구업체에서 이 박스를 로봇으로 펼쳐가지고 가구에 껴주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박스가 그냥 잘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박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카메라로 저 상자의 위치를 읽고 맨 위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펼쳐준 다음에 가구에 껴주는 이런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 엣지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크기의 차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상자 위에 프린트를 좀 추가해가지고 패턴을 어느 정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가지고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박스들에 다 대응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게 이제 가구 쪽에 적용한 사례고요.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식음료보다는 물류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한 3,000가지 이상의 박스들이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쿠카랑 그리고 저희 매크마인드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디팔레타이징 하는 공정을 저희가 자동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국내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3,000가지 이상을 저희가 일일이 박스를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상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패턴을 마스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미 있는 학습시켰던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박스라고 인식을 처음에 시킨 다음에 거기에 중앙값을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을 하나씩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쭉 하고 가끔씩 이제 좀 특이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자에 까만색 박스로 테이핑이 돼 있다.
그러면은 비전 입장에서는 상자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거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예외로 이건 하나의 박스다라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습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개선을 해서 지금은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작업자가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의 하루 종일 하던 작업이 반나절 정도로 줄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슷한 딥팔레타이징인데 박스가 아니고 이번엔 포대자루입니다. 박스랑 포대자루는 박스 같은 경우는 형태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포대는 무게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쪽이 좀 흘러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딥러닝을 좀 적용을 해서 일단은 이 포대자루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는 걸 2D 비전으로 일단은 딥러닝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넣어서 제품을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저기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이시죠? 저게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인식을 시킨 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3D 데이터를 입혀서 거기에 중앙값을 잡아서 하나씩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타이어 쪽에 들어간 자동화인데요. 자동차 쪽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하나씩 핸들링 하는 건데, 뭐, 결국은 이제 이거는 빈 피킹이라고 보시면, 그냥 피스 피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근데, 저희 구조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명이나 이런 거를 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프로젝터에서 직접 빛을 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빛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햇빛이 들어오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아무래도 모든 빛 중에 가장 좀 그게 세다 보니까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야외에서 활용은 어렵지만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혹은 안막을 쳐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자동차 쪽인데요. 이거는 국내는 아니고 해외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자동차가 이제 어느 위치에 오면은 로봇이랑 컨베이어 그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홀 위치를 읽어드려서 이제 로봇이 그 각도값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치 정확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0.5mm 굉장히 좀 타이트한 공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요거는 좀 재밌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건 중국 사례입니다. 요새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AMR 위에다가 로봇을 올려가지고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를 이제 자동으로 저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앞에 이제 충전은 자동으로 열리거나 사람이 열겠죠? 앞 공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걸 이제 실제로 삽입하기 위한 부분들을 로봇이 비전 카메라랑 같이 해서 저 삽입구를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치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협동 로봇이 꽂아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금 좀 많이 문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사업화 하려고 많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조금 안건들이 많기는 해요, 실제로. 왜냐면 자동차에서 쓰이는 비전의 양 자체도 많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다 보니까는 적용했던 사례들이 좀 많고 보통은 차체에 대한 보정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물체를 인식하는 거에 특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HP라는 제품인데 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 프레임에 있는 홀이나 혹은 이제 굴곡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읽어드리는 뭐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볼 수 있는 영역 자체가 150에 1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영역에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권 카메라 중에는 정확도가 가장 뛰어나고 그래서 저런 홀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용으로도 구조광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이거는 차량 부품 검사 쪽인데 이것도 기아 쪽에 들어간 건데요. 보시면은 저 하얀색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까만색 기다란 프레임에 하얀색 화순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저 제품의 총 길이가 몇인지 폭은 몇인지 이런 것들을 치수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스캐닝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걸 스캔을 하고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OKNG를 판단하는 이런 설비도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터에 대한 핀 검사를 했던 사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뭔가 핀이 빠진 거 혹은 뭔가 더러운 게 묻은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라인스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 검사 쪽이 많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적용 사례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추가로 좀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D홀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바로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또 한번 봐주시면은 저희가 또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제품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3D 비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